여러분 5만원권 이거 발행하면요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회수율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2021년에 올해 들어와서는 더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5만원권에 대한 회수율이 20.4%밖에 안 됩니다. 20.4%. 야, 20.4%라고 하면 역대 최저죠. 예.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44.1%의 회수율을 보였고요. 2017년에는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57.7%까지. 2018년에는 74.5%까지 폭등했어요. 2019년만 하더라도 60.1%입니다. 60.1%. 그런데 2020년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20.4%까지 떨어졌다는 건 5만원권을 발행만 하면 누군가는요 장롱 속에 집어넣고 예, 또 누군가는 금고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금고 판매 불티납니다. 그만큼 5만원권에 대한 예, 어떤 선호도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규모는 규모가 여러분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6월 말 가계가 보유한 현금 규모입니다. 109조 1,543억 원입니다. 109조 1,543억 원. 거의 110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뭐 109조 1,543억 원이니까. 이게 작년 2분기 말에 비하면요. 15.6%가 늘었어요. 2020년에 비하면 15.6%가 늘었다니까요. 엄청나게 늘은 거죠. 금액으로는 14조 7,900억 원이 늘었고요. 2018년 1분기에서 2019년 4분기까지 평균 이게 가계 보유 현금이 늘어나는 비중이 6 내지 9%였거든요. 6 내지 9%. 그런데 작년부터 달라진 거예요. 작년 1분기부터 14.2%로 기록한 이후에 계속 10%대 1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5만원권 회수율 4월에서 6월 사이는요. 어떤 데는 7.1%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7.1%까지. 5만원권을 발행을 덜한 탓도 있겠지만 5만원권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다 금고에 넣는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진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개인 금고를 사서 집어넣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불안한 거예요. 경제에 대한 불안감, 또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같은 위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 그런 위기가 곧 닥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불안감이 커지고요. 그 불안감이 커지니까 심지어 이 금고를 사서 5만원권을 사서 넣든지 100달러짜리를 찾아서 넣든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뭐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금이나 적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낫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예금금리나 적금금리가 낮다고 해서 개인금고에 넣지는 않거든요. 분석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석 자체가. 그렇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제일 핵심은 지금 비상사태 대비하는 거예요. 비상사태. 비상사태 대비해서 내 금고에 돈 넣어놓고 내가 쓰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게
비상사태도 비상사태지만 정부의 세금 폭탄이 너무 세니까 한 달에 100만이든 200만이든 50만 원씩 이렇게 빼갖고요. 금고에다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겠다. 이거 세금 폭탄에 너무 시달리니까. 자본소득도 내고 난 세금 안 받아도 돼. 그냥 현금 쌓아 놓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의 어떤 세금 폭탄에 고소득층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센 과세 세금 폭탄에 결국은 은행보다는 금고에 넣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우리야 돈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겨우 건건히 살아가는 중산층 내지는 좀 부유층도 있을까요? 부유층도 있겠죠. 있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게 수치하고 또 정부 말하고 현장의 어떤 경제 상황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정부는 경제가 좋아진다 쪽에 계속 방점을 찍다가 최근에 들어서 뭐 퍼펙트 스톰 온다. 회색 코뿔소가 떠받는다. 그러면서 밀물이 들어오는데 개펄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좋다만 했잖아요. 게다가 지표도 사실 계속 나쁜 지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왔었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현장은 지금 불안 심리가 극도에 달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위기다, 폭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환진이 말이 맞네. 경제수장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정환진 말이 맞았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요즘은 칭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는요. 불안감이 분명히 커진 거는 분명하고요. 이 불안감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은요. 각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이. 뭐 어떤 분들은 현금을 사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달러를 사서 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금을 사시는 분도 있는 거고 해외 주식을 사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면 점점 더 알 수 있을 겁니다.